네, 어제 저희한테 메뚜기가 되지 말자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셨던 신기수 전문가, 오늘은 어떤 큰 그림 잡아줄지요? 네, 저희 빅피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SK로 얘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는 SK 보면 항상 답답이 원투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요즘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SK가. 요즘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 근데 작년에 이제 실적으로 보게 된다 하면은 자회사들 실적이 다들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결 실적은 뭐 당연히 뭐 적자가 났었고 네. 올해도 이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뭐 썩 좋지는 않고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화학 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실적만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올해 뭐 큰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아이고. 지금 부분은 이제 네. 실적 가지고 SK가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SK 바이오팜의 상장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으로 대한 이제 모멘텀을 좀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SK 바이오팜 상장 부분을 보게 되면 7월 1일 날 지금 상장이 되기로 돼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공모가가 언제 결정되냐면 6월 19일 날 결정이 됩니다. 네. SK가 지금 현재 100% 갖고 있고요. 근데 상장이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추가로 상장되는 이제 주식수를 따져보면은 지분율이 7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75%도 뭐 충분히 이제 큰 어떤 지분율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뭐 충분히 지배권은 뭐 확보를 할 거고 SK 바이오팜이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이제 그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뭐 5천억에서 6,5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팜의 어떤 지분 가치는 분명히 이제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가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할 예, 거죠, 굉장히 이제 예상이. 급증을 좀 네.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걸로 이제 봐야 됩니다. 상장 모멘텀이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 SK의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SK 바이오팜의 상장 모멘텀이 한 17만 5천 원부터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거기에서부터 지금 보게 되면은 한 35%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35% 정도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주가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그 기술적으로도 지금 480선에서 저항을 오늘 딱 받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일단 1차 저항선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보면은 기술적으로 1차 저항선까지는 굉장히 급등해가지고 움직인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매기 소화가 잘 되면은 올라가고 네. 거기서 이제 막힌다 싶으면 이제 그 실망매가 좀 나오면서 그러면 좀 주가 좀 빠지는 게 보통인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상장이 되게 되면은 공모가 결정되는 날이 1차 디데이예요. 그때까지 조금 움직이다가 네. 그 디데이 때 살짝 죽었다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공모된 그 상장된 이후에 그 종목의 어떤 주가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6월 19일 전후로 해서 한번 팔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가도 되고 아마 이런 그래야 될 패턴이세요? 겁니다. 6월 19일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은 네. 6월 19일 한 일주일 전쯤부터는 주가가 좀 빠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좀 해보실 수가 있지만 네. 그때는 단기 대응을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이 되잖아요. 네. 되면은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된 이후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SK 주가도 연동이 아마 될 겁니다. 네. 바이오팜이 근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요? SK 바이오팜. 일단 뭐 파이프라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좀 전망을 좀 밝게 보고 있고 이번에도 학술지에 또 오늘도 뉴스를 보면은 그 뭐 발표를 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내전증인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SK가 그동안에 상당히 고를 때도 SK 바이오팜의 회사를 이제 살 때 네. 고를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골랐고 그 이후에도 투자를 참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난 3년간을 투자를 공을 했기 많이 때문에 쏟았죠. 네. 예, 공을 많이 들여서 뭐 기업은 일단 괜찮은 걸로. 하지만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얼마나 더 봐줄 건가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 좀 봐야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자면은 더 가벼운 종목은 사실 바이오랜드여가지고 예. 저희 종목 문의도 이쪽으로 최근에 보면 많이 들어오시는데 실질적인 관계가 뭐 그다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과열권인 것 같은데 바이오랜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바이오랜드는 이제 지난번에 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한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25,000원 단까지가 이제 사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이번 상장권으로 또 한 번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과열권으로 봐야 되겠고
지수도 저기 그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은 지금 윗꼬리들을 계속 달고 있죠. 그러네요. 윗꼬리를 계속 단다는 것은 올라갈 만하면 매물이 나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대기 매물들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어느 정도 좀 고점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저희 캐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핫 키워드가요, 전문가님, 그린 뉴딜입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시간에 한국판 뉴딜 해가지고 뭐 디지털 뉴딜 한참 봤잖아요. 네네. 저한테 뭐 라이징 스타 아닌 종목들도 많다라고 과거형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린 뉴딜은 스타주가 맞습니까? 앞으로의 또 대스타가 될까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좀 띄웠죠. 네. 지금 현재는 운만 띄운 상태인데 운만 띄워도 어차피 이제 그린 뉴딜 하면 정책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폭이 뭐 그렇게 뭐 넓은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요? 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네. 또는 뭐 이제 기존의 에너지의 효율화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기후 변화 그 MB 정권의 녹색 그 뉴딜하고 요거하고 뭐가 다르냐? 네네. 그 뭐가 다르냐 물으니까 그때. 그때는 성장을 굉장히 위주로 했다. 근데 네.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일자리 창출 네. 이런 데 방점이 더 찍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그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소리들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이제 약간 네. 대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아예 하면서 플러스해서 지금 정부는 제일 크게 보는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 일자리 창출 쪽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디테일하게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정책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뭐 원자력을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 쪽 하게 될 거고 또 수소차는 정부가 계속 지금 밀어주고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소차 쪽은 또 얘기를 할 거고 또 요번에 보면은 이제 법안 통과가 되면서 오늘 자전거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종의 뭐 자전거 쪽도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니까 네. 예,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오늘 같이 테마를 이뤄가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세부 사항을 5월 중에 지금 마련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디지털 뉴딜도 5월 중에 마련해서 6월 초에 발표하겠다 이랬으니까 그때 뭐 또 탈락한 종목들도 있고 메이저 플레이어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마 5월 중에 마련을 해서 같이 좀 발표하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테마적으로 좀 접근을 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가장 현실적이다. 사실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을 키우겠다고 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스텝이 많이 꼬이고 속도가 전혀 나질 않아서 답답했던 쪽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현실성 있게 보시는 쪽은 어떤 쪽이세요? 가장 현실성 있게 보는 쪽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예. 네. 나와봐야 아는데, 네.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주식 투자 관점은 지금 테마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부분을 모르겠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로. 예, 모르겠기 네. 때문에 테마로만 그래요. 접근하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기차는 확실한 거죠. 전기차는 이제 이게 아니라도 뭐 이제 업황 성장성 자체가 네.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뉴스가 하나의 이제 뭐 이렇게 쳐주는 정도는 될지라도 테마가 아니니까. 예, 테마로만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가령 풍력이나 태양광은 확실히 지금은 테마로 좀 봐야 돼요. 네네. 오늘 이제 동구 SNC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동구 SNC가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상한가 이자 또 신고가여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정책발을 타면서 쭉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사업을 국내에선 접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테마성 심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테마적 접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요. 동구 SNC가 지금 전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대장주입니다. 시세가 네. 제일 좋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동구 SNC가 계속 움직이는 한은 다른 종목들도 따라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바로미터로 보자는 예, 말씀이세요? 지금은 이제 정책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이런 동구 SNC처럼 이렇게 제일 잘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바로미터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뭐 유효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세 연속성을 너무 기대기보다는 네. 장중 변동성을 활용한 그런 트레이딩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세를 볼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구체화되는 정책을 보고 그때 한번 더 잡아보죠. 이슈를. 네, 빅피처에서 그때 한번 조금 더 살펴보는 기회 있을 것 같고, 네, 이렇습니다. 다음은 저희 순발력이 요즘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네. 메뚜기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메뚜기가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좀 움직이고는 순환매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라는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메뚜기가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고요. 예, 순환매가 좀 빠른 거죠. 예, 근데 네. 그걸 잘 따라잡았으면 수익이 참 많이 나셨겠지만은 네. 예, 그러기가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일단은 순환매가 돌 만한 섹터를 보면은 이제 기술주는 당연히 돌게 돼 있고요.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도 하반기를 본다면은 민감주. 예, 지금이 뭐 바닥권인 거는 거의 틀림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도 계속해가지고 오르다 쉬다 아마 이럴 겁니다. 네. 그쪽 섹터도 유명하고 그리고 정책 테마주는 굉장히 빠르게 뭐 이쪽 저쪽 지금 매일매일 이슈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치고 빠지고가 나오지 폭도 않습니까? 너무 넓고.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도 지금 6월 초에 발표가 될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도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내일은 또 이쪽이 반등이 나오고 또 그렇군요. 모레는 이쪽이 반등이 나오고 아마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예, 그쪽도 아직 살아있다 봐야 되겠고 또 엔터나 게임주 네. 이쪽도 죽는 듯 하면 또 살아나고 죽는 듯 하면 살아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섹터에서의 순환 반등 같은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그쪽을 좀 보고 계시다가 그쪽 섹터 내에서 유망 종목들이 좀 눌린다 싶으면은 네. 잡아놓고 뭐 한 2, 3일 기다리면은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형태 예, 그런 형태의 매매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뭐 재밌는 매매가 필요하고 그래서 순서 예상은 좀 불가능하고 네네. 길목 지키기형으로 빠질 때 좀 잡아가지고 네. 오를 때 이제 매도하는 형태들이 지금은 제일 뭐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4가지 딱 주셨는데 여기서 핵심 종목들을 딱 골라놓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민감주에서 몇 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환매 매매를 하는 제일 기본은 네. 예, 관심 종목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딱 예. 해놓고 기회 오면은 그렇습니다. 샀다 팔았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순환매 대응에서 너무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크게 또 그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반기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하반기 성장주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기술주 쪽으로는 중기적인 어떤 성장률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엔 추세 대응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전기차라든가 5G 이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쪽은 성장성이 확실하거든요. 그쪽은 추세 대응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테마주는 정말 단기 대응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호흡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그냥 끌고 가는 쪽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매를 돌려야 되는 쪽하고 나눠서. 네, 매매를 나눠가지고 이제 병행을 해보시고 하는 게 오늘 보니까 또 5G가 올라가더라고요. 양이 또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 양회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제 중국 양회 얘기하면서 5G 쪽을 보자리 말씀 좀 드렸는데 5G 쪽은 이제 양의 모멘텀으로 오늘 올라가는데 사실 실적 가시권이 제가 5월은 5G 보자 이렇게 큰 글이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해주셨잖아요. 그 5G는 실적 가시권이 상당히 좀 확실한 그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부터 5G 관련 종목들은 1분기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새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는 계속해서 5G 쪽은 뭐 쳐다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5G 주는 저희가 메인 트랙에 놓고 네, 대응을 전기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그려주세요. 예, 지금 시장은요, 여러 가지 다른 거 잘 안 봅니다. 시장 하반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배팅하는 전략이 지금 제일 유효하고요. 그리고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잠깐 그 코스피 그 지수상으로 보면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밴드상으로 적정 밴드는 2100에서 190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올라갈 폭이 더 있다고 보셔야 돼요. 2100을 넘어가면은 네. 거기는 이제 좀 비싸다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1900 밑으로 빠지면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막 나오고 있는데 뉴스가 그런 것도 안 보잖아요. 유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다시 경제 재가동되고 이런 부분들을 네. 보면서 하반기가 지금보다 나아지겠구나 이런 데 대한 전망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제 그런 것들에 배팅을 하시면서 시장에 어떤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는 저희 코너명과 딱 맞게 빅피처, 네,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네, 전략을 짜보자. 네, 이 부분 저희 잘 접수해 두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